안녕하세요. 여수 우리 한의원 원장 김만수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의 생활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셨어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척추관 협착증만 있어서 치료를 오시는 건 아니죠. 대충 오시면은요, 한 군데만 치료 안 하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목도 아프시고 또 허리 다리도 아프시고 두세 군데는 아파서 오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하튼지간에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시더라도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오늘 환자분의 절반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 자체가 노화 현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화 현상이니까 50대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 환자분들 당연히 척추관 협착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에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든 없든 그냥 척추관 협착 정도라고 의심이 되는데 허리 상태가 안 좋으면 이와 같은 생활요법과 운동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분들, 한의사분들 중에 워낙 환자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한마디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 그래, 의사, 한의사가 운동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겠어? 그냥 열심히 걸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걷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아픈데도 걷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오셔요. 더 아파요, 운동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조언이었죠? 아니죠. 의사 선생님, 의료진들은 잘못된 조언을 줬다기보다는 꼼꼼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겠죠.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을 하게 되면 걷게 되면 아프고 저리잖아요. 엉덩이와 다리가. 걷게 되면 아프고 저린데 많이 걸으면 되겠어요? 억지로 참는다고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걸어서는 안 돼요.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걸으셔야 돼요. 아프고 저려오면 스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식으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시간 정도는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한 번에 걷지 마세요. 절대. 아침 먹고 10분, 20분, 점심 먹고 10분, 20분, 저녁 먹고 10분, 20분, 짬이 날 때마다 10분, 20분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나눠서 걷도록 하세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무조건 깡다구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등산이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등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등산 좋은 운동이죠. 등산이야말로 유산소 운동이고 온몸의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운동입니다. 누가 몰라요?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 분들 등산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 오르막길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셔요. 근데 내리막길 내려오고 나서 척추관 협착 증상이 더 심해지고 다리 힘이 빠져서 아주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등산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에 비해서 내려올 때 발을 딛는 동작이 터덕 하고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되다 보면 무릎, 고관절, 허리에 충격이 갑니다. 그럼 당연히 허리에 충격이 가니까 척추관 협착에 충격이 가게 되죠. 그래서 등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달리기는 그건 금기 운동이죠. 그건 금기 운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의 생활요법.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매우 좋은 걷기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추천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타기를 하세요. 자전거 타기. 걷지 않아도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리고 허리 근육, 배 근육, 엉덩이, 다리 근육 운동도 되잖아요. 자전거 타기. 게다가 자전거를 타고 밖에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실 수만 있다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갇혀 살던 그 분위기를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정신요법으로도 매우 훌륭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기 운동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매일 30분 이상 정도 타는 게 좋겠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동네 할아버지 마실 나오듯이 그렇게 타가지고는 운동 효과는 별로 없죠. 땀이 조금 어느 정도는 땀이 날 정도는 타셔야겠죠. 그리고 약간 숨도 가빠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전거 타기 운동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외에서 타는 건 아주 자신 있지 않으면은 하지 마세요.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세요. 아니면 요즘은 사회복지가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동네 군데군데에 있는 그 운동기구 시설 있죠. 거기도 자전거 타기 하는 실내 자전거 타는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법이 많아요. 그 많은 운동법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허리 운동, 그 다음에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운동으로 꼭 하나 추천하라면 스쿼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쿼트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입니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 이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요. 저번에 자전거 타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배,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 운동됩니다. 근육, 허리와 배와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척추관 협착 환자분들의 파워를 길러주고 척추관 협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맨몸 스쿼트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을 잡고 할 수도 있고 두 팔을 뻗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잡고 해보겠습니다. 잡고 뒤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랬다가 서서히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서서히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서서히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서서히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서서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10회 전후로 해주세요. 한 번에. 그래서 10회 전후로 그걸 1세트라고 하고 그거를 한 3세트 내지 4세트 정도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뒤로 이렇게 주저앉을 때 제가 주저앉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앉기라고 하면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와버려요. 이 발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무릎이 앉을 때 뒤로 주저앉게 되면 발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야지 이 허벅지 뒷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 힘이 딸리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책상을 잡고 하세요. 책상을 잡고 이렇게 잡고 그리고 뒤로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처음에 무리가 가지 않고 스쿼트 운동을 하실 수 있답니다. 스쿼트 운동은 워낙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운동법이라 유튜브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요. 전문가들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주로 젊은 층들이 좀 더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놔서 저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 중인 장년 5년층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척추관 협착증의 생활요법 네 번째로 하나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 많이 권하는 운동이 있죠. 수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척추관 협착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수영을
퇴행성 관절염에 권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물속에 있게 되면 그 물의 부력에 의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허리와 하체 근육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지만 또 무릎 부력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그런 하중이 많이 경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 권해드리니까 수영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단지 수영 중에서 저병이 있죠. 버터플라이.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허리가 심하게 꺾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서 척추관 협착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